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요. 첫 번째 주제, 무인기 사건에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주제가 북한 하늘을 헤집어 놓았다는 그 무인기가 사실은 남한에서 보낸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형상이나 성능이나 군용기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 특히 현재 남한에서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기체와 매우 닮아 있다는 점 한 가지, 성능이 민수용이라기보다는 너무 오버스펙이다라는 거 한 가지, 그리고 현재 지금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는 제보들을 종합을 해보면 남한에서 보낸 것이다. 그것도 남한에서 사실은 군부가 보낸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이 무인기 사건을 육사 출신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가 관련이 되어 있다, 연루가 되어 있다 라고 의심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는요, 육사 43기 출신이고요. 미국 극우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그리고 일본 극우단체들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남한 내의 탈북자 단체들의 행동으로 위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사전에 남한 정부나 군부 고위층에는 충분히 인지가 되었다. 이들이 이런 짓을 벌인 것은 미국 대선에 관여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대선에 관여하는 이유, 이것이 미국 대선과 관련 있는 이유와 관련해서는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생긴다면 어쩌면, 아니 거의 대부분 트럼프한테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요, 미국에 있는 극우 기독교 단체, 일본의 극우 단체, 그리고 이번 일을 기획한 정보기관 소속의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미국 대선에 개입하고 또 국내 정치에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윤석열을 구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가장 큰 피해자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대통령 후보일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이 윤석열 정부에게 엄중 경고했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경거망동하지 말라는 아주 강한 표현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무인기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무인기 사건은 전 세계 대부분의 언론에서 대서특필됐고요. 한반도에서 전쟁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전운이 몰려들고 있다 라는 보도를 잇따라 불거지게 만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합참은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보낸 게 아니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합참은 군에서 보낸 게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죠. 하지만 이 보도가 나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원식 현재 안보실장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일이 대응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신원식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지금까지 신원식은요, 북한에서 뭐라고 주장을 하면은 발끈해가지고 두들겨 패기에 바빴습니다. 북한이 뭐라고 얘기하면은 가만히 있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김여정이 한마디 하면은 신원식은 두 마디를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일이 대응하지 말라고요? 네, 조금 수상하죠. 이와 관련해서 이런 보도도 나옵니다. 분명히 남한에서 보낸 게 아니다, 합참에서 보내지 않았다 라고 발표했던 합참이 평양 무인기 침투에 대해서 확인해 줄 수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중해야 한다.
전략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심지어 국방부 장관이 그런 말을 했어요. 전략상 확인이 불가능하다. 야, 분명히 처음에 남한이 띄운 게 아니다. 합참이 보낸 게 아니다. 군대가 들어간 게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놓고 그 부인한 그 내용을 스스로 뒤집는 듯한 태도죠.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부터 의심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앞서서도 제가 보여드렸듯이 지금 북한에서 발견되었다라는 그 무인기는요, 현재 남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모습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요게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했다라는 그 무인기인데요. 현재 대한항공에서 개발 중인 무인기와도 매우 닮아 있죠. 자, 이것은 대한항공입니다. 코리아네어라고 딱 찍혀 있죠. 예. 그래서 북한에 간 무인기는 남쪽에서 보냈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신빙성 있게 지금 유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군사 전문가, 특히 해외에 있는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발견되었다는 그 무인기는 남한이 보낸 게 맞다라고 거의 그냥 결론을 내려놓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육사 43기 출신의 정보기관 고위관계자가 주도했고 탈북자 단체를 앞세워서 탈북자 단체가 한 것처럼 위장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미국의 극우단체, 일본의 극우단체가 됐다라는 내용들입니다. 이 얘기가 이미 뭐 기정사실처럼 퍼져 나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대한민국 우리는요, 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을 했고요. 시험 비행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개발되었다란 이 무인기는 북한 상공에서 발견된 무인기와 많이 닮아 있죠. 자, 뿐만 아니라 윤석열은 이미 작년에 북한을 향해서 무인기로 보복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적도 있어요. 왜?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북한 무인기가 남한 상공을 헤집고 다닌, 서울 상공을 헤집고 다닌 그 사례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 일이 있었을 때 윤석열이 뭐라고 얘기했다? 예, 우리도 무인기로 보복하겠다라고 했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 이른바 스텔스 무인기 개발에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에 간 그것도 그 일환 아닐까? 무인기 보복의 일환 아닐까라고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윤석열은 이렇게 말합니다. 북한에서 무인기가 한 대 오면은 우리는 2대를 보내서 응징하겠다. 북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실제로 국방부에서는 뭐라고 얘기까지 한다? 북한이 무인기로 도발하면은 평양을 응징하겠다. 그리고 마침내 스텔스 무인기를 개발했다. 이런 보도들이 연속으로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무인기는 남한께 맞는 거지. 자, 이런 점을 간과하지 않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는 무인기 사건의 기획자를 육사 출신 정보기관 고위 관계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결론 내려놓고 남쪽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뭐라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자, 일단 러시아 쪽에서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옵니다.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이번 사례는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러시아 쪽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 무인기 사건은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높였다. 1950년 이후 전쟁 위험성이 가장 높다라는 이런 전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중국과 대만 사이의 문제, 이 문제가 한반도로 불똥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얘기도 지금 뭐 거의 파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상황은 북한에 보낸 이 무인기가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조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자, 지금까지는 제가 1편에서 다뤘던, 오늘 첫 번째 주제에서 다뤘던 내용과 대단히 유사하죠.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왜 미국 극우 세력은 이 무인기 사건에 돈을 댔고 일본 극우 세력은 왜 여기에 돈을 댔으며 왜 군 정보기관 출신의 어떤 사람은 탈북자 단체를 위장해서 무인기를 실제로 북한에 보냈을까? 왜 그랬을까? 이 얘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번 사건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세 군데 모두가 각각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첫 번째, 미국의 극우 단체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사건이 무인기 사건이 트럼프한테 상당히 유리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무인기 사건과 인접해서 그 전으로 트럼프 지지율이 급등한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번 한반도의 긴장은 트럼프 집권에 매우 유리하다고 본 거죠. 특히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트럼프 집권에 상당히 유리하다, 이렇게 계산을 때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일본은요,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한반도에서 충돌이 발생하면요, 일본은 가만히 앉아서 엄청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했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곳은 어디일까요? 예, 아마도 삼성전자일 겁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런 반도체 기업들이 치명타를 입을 겁니다. 당장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이 원자재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구입을 한다고 해도 군수용으로 먼저 납품이 돼야 될 겁니다. 수출할 만한 여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불안해지고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산업 활동에 상당한 지장을 입게 될 겁니다. 인력 중에 상당수는 군 병력으로 징집이 될 거예요. 무엇보다 혹시라도 북한의 장사정포든 미사일이든 이것 중 어느 중 하나가 삼성전자든 하이닉스 반도체든 여기에 하나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하기도 싫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랬을 때 누가 제일 이득을 볼까요? 예, 일본입니다. 일본은 현재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이들을 제끼기 위해서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을 통합한 그런 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생산시설을 현재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산시설이 현재 놀고 있죠. 왜? 아무도 사질 않으니까. 생산량은 현재 SK보다 많아요. 하지만 팔지를 못하고 있거든. 근데 만약에 삼성이나 SK가 생산을 못한다, 전쟁 때문에, 그럼 누가 제일 큰 이익을 보겠습니까? 네, 일본이죠. 일본은 다시금 전자 강국으로 떠오를 수 있는 계기를 맞는 겁니다. 그러니 한반도에서 분쟁이 나기를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겠습니까? 아울러 한반도에서 분쟁은 일본 자위대의 재무장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났으니까, 자기 자국 인접한 곳에 전쟁이 났으니까 일본은 당장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재무장 해야겠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죠? 너무 뻔한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단체들도 여기에 숟가락을 올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극우단체, 일본의 극우단체는 여기서 이해가 일치했습니다. 그러면 남쪽은 뭔데? 예,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지금 추락하고 있는 윤석열의 지지율을 생각해 본다면 현실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어. 북풍밖에 없어.
북풍과 계엄령. 이것만이 현재 윤석열 정권을 지탱할 수 있는 유일한, 실제로 전 분쟁이 나봐 윤석열 물러나라 소리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못하는 거야. 예, 그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세 나라 극우 세력들의 이해가 일치된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트럼프 집권에 유리하다? 한반도 분쟁이 트럼프 집권에 유리하다? 진짜 왜 그럴까요? 예,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분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한반도에서 무력 분쟁이 발생하면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 김정은 회담을 상기할 것이다.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당장이라도 북한 핵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적인 그런 모습을, 메시지를 띄운 적이 있죠. 하노이 노딜이 되기 전까지 우리도 정말 뭔가 벌어질 줄 알았어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다시 분쟁이 생긴다면 미국 사람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장면을 떠올릴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뭘 말한다?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어쩌면 트럼프일지 몰라 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문제, 대만 문제, 한국 문제, 이 모든 것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 왜냐? 트럼프가 김정은하고도 친하다고 하지만 누구하고도 친하다고? 푸틴하고 친하다는 얘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트럼프가 될 것이고 한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트럼프겠네 라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이든이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사람들은 대체물을 찾으려고 할 것인데 그 대체물이 트럼프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까지 실제로 러시아 푸틴, 북한의 김정은 이들과 친분이 아주 깊다라고 매번 강조했어요. 실제로 자기한테 대권 대통령직을 맡겨주면은 하루 안에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협상해가지고 분쟁을 끝내겠다. 나 김정은하고 되게 친하다. 금방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다. 라고 큰소리 떵떵 쳤어요.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대로 정신이 바뀐 사람 같으면 트럼프 웃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 미국에 있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 트럼프가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또는 적어도 미국의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를 중심으로 결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집권에는 유리한 국면이 된다는 거죠. 자, 게다가 북한 그리고 러시아 꿈 같은 얘기입니다만 트럼프가 나서서 이들과의 관계를 확 바꿔놓는다면 말 그대로 트럼프가 푸틴과 딜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김정은과 딜해서 성공을 한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중국은 자동으로 고립되겠죠. 그렇다면은 되게 좀 웃기는 얘기입니다만, 좀 장난 같은 얘기입니다만, 현재 미국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한꺼번에 한 큐에 해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죠. 자, 이 얘기는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미국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극우 세력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생각은 상당히 좀 허황됩니다. 지들 생각에, 지들 대가리 속에서는 이 얘기가 맞을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참 세상이 그렇게 쉽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노? 라고 비웃을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하지만 미국의 극우 세력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리고 웃기는 거는요, 일본의 극우 세력도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반도에 있는 극우 세력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한반도에 있는 극우 세력은 진짜 극우, 말 그대로 극우나 보수가 아니라, 한반도의 극우나 보수가 아니라 일본과 미국으로부터 이슈가 수입되는 한마디로 그들의 하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극우의 생각은 대한민국 극우의 생각으로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셋은 이해관계가 일치해버린 겁니다. 인식이 일치했고 이해관계도 일치했어. 그러니 어떻게? 일을 저지른 거죠. 자, 이와 같은 분위기를 미국 현재 바이든 행정부도 포착을 한 걸로 보여요. 그 때문에 이 바이든 행정부가 무척 분노했다고 합니다. 해리스 후보 역시 분노한 것은 마찬가지죠. 무인기 사건은 한국의 군부 그리고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극우 세력 이들의 연합 작전이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한국이 미국 대선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한다고 해요.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항의와 경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 경고의 내용은 야, 윤석열 경거망동하지 마 라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은요, 뒤집어 놓고 말하면 미국의 이 입김이 한국의 향후 정권 교체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며칠 뒤에 7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나요? 한 달 정도 남은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뭐 말짱 도루묵이겠죠. 우리로서는 바이든이 아니 해리스가 대선에서 이기기를 좀 은근히 바라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해리스는요, 그리고 바이든은요, 자신들이 대선에서 이긴다면 절대 윤석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관련해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들의 경고 메시지가 그닥 먹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국내 극우 세력, 일본 극우 세력, 미국 극우 세력은 지금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대. 그러니 얘네들은 현재 뭐 도박이라 할지언정 한번 배팅 시게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무인기 사건이 터진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싸늘한 느낌 들지 않나요? 자, 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글쎄 그건 지들 알아서 하라 그래. 문제는 그들의 이런 철딱선이 없는 행동이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치며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한반도 전체가 폐허가 될 수 있다는 점. 우리 역사가 근 100년 가까이 후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장난질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고 우리 시민들의 생명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쟁이 났을 때 윤석열이 앞장서서 나라를 지키겠어요? 부동시가? 참 답답하고 또 참혹합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